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전달됐습니까? 제가 9개의 타임라인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1번은 2014년 11월 28일에 세계일보에 문고리 3인방의 감찰 보고서가 정윤회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사고요. 그 다음에 2006년으로 뛰어갑니다. 7월 26일에 미르 설립 2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모금했다는 안종범 개입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합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최순실이 나타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날 TV조선의 전경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서 380억 모금, 미르 K재단의 배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에 한겨레에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감에서 최순실 측근 차은택이 문화예술계를 농단했다라는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8일에 최순실 딸 정유라의 2대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JTBC 고영태, 최순실, 박근혜 연설문을 손봤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에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번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몇 번에서 알았습니까? 아니, 최순실이란 이름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에 들었다고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셨습니까? 예, 정윤회 알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 인물이라는 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2016에서 와서 이게 뭔가 대통령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친하게 뭔가 대통령의 주변에서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신 것은 그럼 2번부터 9번까지 해서 언제입니까?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몇 번입니까? 수사가 지금 7번 이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7번 아까부터 직후부터. 제가 보기에 저 카메라 좀 우병우 증인 좀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저분이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깜빡 3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9월 27일 이후에 아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솔직히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증인님?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요. 제가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증인이 장모님과 최순실과 같이 수회 골프를 치면서 회동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서 이제 특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청와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김장자 장모한테 부탁할 일입니까? 최순실이? 들어가시고 한 달 뒤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저는 차은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최순실하고 함께 2014년 여름에 6월 달에 우 증인이 들어가고 한 달 뒤에 골프를 치면서 최순실이 장모님한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 열고 이거 아닐까요? 당신 사위 검찰에서 물러나서 분한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유능하다고 하니 내가 청와대에 손을 써줬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얘를 잘 봐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네, 소설 같죠? 차은택 씨 진술도 주장도 봤는데요. 차은택 씨조차도 저희 장모님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골프는 쳤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두 분은? 상대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차은택 같은 그런 친구들을 장모님이 상대하시겠습니까? 처음 만난 거죠. 최순실이 소개해서 이런 친구 있는데 지난번에 저 사위 청와대에 넣었으니 이 잘 좀 봐주라 그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김장자한테 그 부탁을 했겠습니까? 노승일 증인.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네. 이 우병우 증인께서 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혹시 K스포츠 일하시면서 네.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노병일 증인.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차은택의 이야기 중에 여러 번 나오는 게 우병우 수석이 봐준다고 했어. 우병우 수석이 괜찮다고 했어.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종범 수석한테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최순실 모른다. 제가 보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김기춘 증인과 우병우 증인은 똑같이 둘이 약속을 한 듯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에 너무나 큰 파장이 벌어지거든요. 너무나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까지 위증 아무것도 아니야, 국회에서. 위증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최순실을 몰라. 그런데 우병우 증인은 차은택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저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얘기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은택과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우병우 증인, 오늘 그 두 가지 사실로 본인은 모든 민낯이 나왔다고 보십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예, 예.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예. 자, 본인이 질문하실 때 답하지 않았으니까 또 답을 요하지 않았을 때, 답변을 원치 않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자, 황영철 위원 아까 하셨죠? 지금은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병우 증인, 조금 전 동료 의원의 질의에서 예, 차은택이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까? 모릅니다. 의원님, 저도 제가 차은택 묻는 모른다고 말에 했고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승환이가 예,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많은 돈들이 기업에서 들어오니까 차은택이한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해도 되냐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은택이는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병우 증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차은택이가 어떻게 우병우 증인의 명함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고요. 또 명함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차은택도 그렇고 이성한도 그렇고 오보다 와전된 것이다. 또 차은택의 변호인도 거기까지 그렇게 하시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언제 설립된 건 아시죠? 예.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이 재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를 저희가 아까 그러면은 송구수사 16년도 10월 달 민정수석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련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2016년 4월경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사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개입 사실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는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럼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여기는 다수의 예. 복수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본인의 지시나 그런 거 없이 거기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3월 달에 롯데그룹에서 약 70억 가량을 K스포츠재단에 내고 6월 9일까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6월 10일 날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행위를 누군가가 롯데에 알려준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아까 질문대로 롯데든 또는 뭐 안종범 수석이든 그런 데다가 검찰의 수사 계획을 알려준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추명호 국장이 아니라 추명호 국장에서 만든 보고서를 국정원 보고로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 추명호 국장이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원의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보고 내용에는 최순실 등과 관련된 사안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2014년도 11월 달입니다. 세계일보에 처음 정윤회 문건 사안이 공론화됩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당시에 우병우 정의는 뭐로 근무했습니까?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특별감찰반이 민정비서관 산하는 맞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박모 행정관이 예,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한모 경위를 직접 회유했다는 증언이 한모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는 회유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나중에도 들어보면 회유한 사실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모 행정관이 단독으로 자기 혼자 가서 그 한모 경위한테 이렇게 증언해주면 거짓 증언을 해주면은 불기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지시 안 했는데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때라도 아니면 14년 초에라도 제대로만 우리가 했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 정인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시면서 제대로만 했다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우병우 정인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효옥 정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조효옥 정인 14년 4월 16일 네.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효옥 정인 네. 당일날 관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주사제를 조효옥 정인이 많이 놨다고 합니다. 또 당일날 조효옥 정인이 미용시술과 관련된 시술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적 추측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4년 4월 16일은 의무실 근무였기 때문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는 대통령 진료 처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마지막으로 4월 16일 전에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는 언제 처치했습니까? 저는 의무실 근무자였기 때문에 대통령 진료 처치에 그 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후와 관련돼 가지고 예, 이만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국정원의 추명호 국장하고 얼마만큼 자주 만났습니까? 직접 만난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언제죠? 올해 초 정도에 한 번 만났습니다. 올해 초에 한 번밖에 안 만났다고요? 네, 그 직접 만나는 거.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얼마나 자주요? 그렇게 자주 하지는 같지 않고요. 예. 자, 여기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일지에 등장하는 우병우 팀, 국정원 팀 구성의 6국 국장급. 이 사람이 바로 추명호 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병우 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지금 땅속에서 울고 있을 거고요. 오늘 청문회를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이 보신다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모친은 인터뷰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래도 우병우 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해설을 해드리죠. 우병우 팀이라는 것은요. 국정원 추명호 6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여기서 갖다 쓰죠. 그리고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우병우 수석이 롯데 잠실에서 보고를 따로 받았죠. 그렇죠? 의원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자, 국정원 2차장 최윤수 2차장은 모르십니까? 압니다. 잘 알죠? 예. 얼마나 자주 만나시고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병우 사단입니다. 자, 조금 전에 김기동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현직 지금 부패 방지 특별수사단장이에요.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우병우 자. 사단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붙인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언론에서 사조직도 아니고 글쎄요, 뭐 언론에서 정기 모임을 본인은 갖는 그렇게 것도 얘기하시겠죠. 아니고. 예. 이렇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가 있는데도 우병우 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욕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 김영한 수석이 8월 7일 날 이것을 적으면서 이걸 그 당시에 바로 밑에 비서관에 민정비서관. 그렇죠? 예, 예. 네, 민정비서관의 우병우 팀이 바로 이런 뒷조사를 하는 팀이었는데 자, 정윤회 문건이 등장했어요.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그걸 작성한 공직기강 비서관이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문건이 쭉 유출이 돼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자, 않습니까?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찌라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짜고 치면서 지금 와갖고 무슨 검찰 핑계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거를 알고도 1위 권력 순위 1위 최순실 이거를 감찰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주 무능한 민정수석이죠.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허위 문건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 사실이라고 막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좀. 예. 허위 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내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고요. 아닙니다. 자, 그 검찰 수사 아까요. 결과입니다. 그건. 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6월 4일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위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해경 전산 서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 네? 윤대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통화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질 신문하면 이게 다 나올 얘기인데요. 예. 자, 이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까 그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 다시 끊어라. 이게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까 요리 돌려서 얘기하고 조리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앞에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기관 간에 두 기관 간에 아무리 그래도 현장에서 그거는 정식으로 법무부에다 얘기를 하든지 그게 정상적인 루트를 밟는 것이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업무 지시 같은 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만 해본 건데. 영장 다시 끊으라는 게 업무 지시가 아닌가요? 그 영장 다시 끊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윤대진 검사하고의 대질신문에서 예. 확인될 것입니다. 예. 자, 효성 사건 맡으신 적 있죠? 예. 효성, 예,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사건. 둘째 아들 맡았습니다. 네, 김준규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소개시켜줬죠. 예, 그렇습니다. 네, 2억 받으셨죠? 수임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 2억 수임료 신고했습니까? 신고는 다 정확히 했습니다. 신고 안 돼 있던데요? 신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변협으로 받은 그 신고 내역서에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서 변협에는 수임료 잠깐만요.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거 예. 받아서 민정비서관으로 2014년 5월 달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누가 옮겼습니까?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병우 수석이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특수 3차장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국정원 2차장으로 가 있는 최윤수입니다. 자, 이것이 다 지금 우병우 사단입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검찰에서 왜 어떻게 재배당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자, 특검에서 다 밝힐 겁니다. 예. 네, 오늘 그거는 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임 신고는 국세청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예? 그 탈세도 모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리고 수임 내역은 사건 내역은 신고했습니다. 변협에 저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변호사 활동했고 신고 다 했습니다. 자, 우병우 증인 이 건은 국세청에 신고 사실 확인을 떼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 네. 들어갑니다. 지금 정동춘 증인하고 노승일 증인하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를 메모를 해서 주고받으시는데 자리를 좀 띄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 안 되고요. 한 세 칸 자. 정도 오른쪽으로 노승일 증인 좀 옮겨주시죠. 계속 자. 지금 필담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자, 안 됩니다. 국회 경호관. 자, 노성일 참고인은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옮기세요. 자, 주고받은 이리 주세요. 네네. 이리 노승일 증인하고 자, 그리고 주세요. 국회 경호관 지금 메모한 거 주고받은 거 바로 입수해서 위원장에게 그걸 바로 가져오세요. 노승일 증인한테 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분 간에 주고받은 자료 가져오세요. 메모지 가져오세요. 자, 노성일 그 증인 제출하세요. 자, 경호관 받아오세요. 일로. 네, 됐습니다. 떨어지면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동춘 증인도 자리 하나 더 띄어서 그 가운데 그 자리로 앉으십시오. 예. 자, 공정하게 여러분들 신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정인석 유지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소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제 금방 효성과 관련한 그 수임료 예. 제대로 신고됐냐? 물론 액수는 2억이 아니라 밝힐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황대영과 관련한 그 수임료 밝히지 않았고 정상대로 법적으로 하자없이 했다. 그 부분은 묶어서 황대현에게 얼마 받았는지 그 수임료에 관련한 영수 처리 내역 그 부분도 동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인정합니다. 오병우 증인 지금 윤소아 의원이 오전 신문을 통해서 밝힌 사실 이 역시 두 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당장 밝혀도 됩니다만은 첫째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세요. 그런 아니요, 거칠 뭐 첫째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뢰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그거는 정인이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니까 즉각 같이 온 동료에게 또 조력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후 내 5시 이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제가 할 이야기는 했습니다. 효성 사건 네. 국세청 제출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효성 사건은 지금 증인이 대검 조사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는 거는 이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사건입니다. 예. 자, 우병우 증인, 이거는 본인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인 조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변호인 같이 안 왔고요. 이거 그럼 검토해서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그냥 지인과 같이 왔습니다. 자, 지인에게 지인 여기 손들어 보세요. 방청석에. 예. 지인 없습니까? 자, 우리 수석 전문위원은 우병우 정인 지인을 통해서 좀 전 요청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5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죠. 장재원 의원. 예. 노승일 참고인. 방금 우리 손혜원 의원께서 우병우 증인 관련돼서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네. 노승일 참고인이 지금 선서를 하시고 네네. 증인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답변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좀 내주시겠어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잠시만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좀 채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좀 증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장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참고인 정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